안녕하세요. 올해로 91세, 아직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내과 의사 장현우입니다. 요즘 환자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얼굴이 왜 이렇게 맑으세요? 허리도 안 굽고 목소리도 또렷하시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비결요? 하루 5분이면 됩니다. 딱 5분.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안 풀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갑자기 늙어 보이고 그거 절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몸속 비밀 부위 4곳만 잘 관리하면 건강은 다시 살아납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가 깨어나고 면역이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병원 갈 일도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 바디워시로 깨끗이 씻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위는 늘 놓치고 있습니다. 그 부위가 염증의 시작점이 되고 그게 당뇨, 심장병,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내 가족이나 부모님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91년 인생이 참 보람 있겠지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절대 빠뜨리지 않고 관리하는 첫 번째 부위, 그건 바로 귀 뒤쪽입니다. 놀라셨죠? 귀가 아니라 귀 뒤입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곳은 피지와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 중 하나인데 우리는 샤워하면서 손이 잘 닿지도 않고 자극도 잘 안 느껴져 그냥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소홀함이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온상이 되고 특히 면역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겐 심각한 피부 감염이나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가장 먼저 귀 뒤를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냅니다. 단 10초면 됩니다. 그 습관 하나로 저는 지난 10년간 피부염 한 번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부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곳일 겁니다. 바로 배꼽 주변, 정확히 말하면 배꼽 안과 그 주변 피부입니다. 제가 젊었을 땐 배꼽은 그냥 장식 같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배꼽 주변에서 알 수 없는 냄새나 가려움, 심지어 묽은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고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꼽은 움푹 들어가 있어서 땀과 각질, 피지가 고이기 좋습니다. 게다가 나이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그 안이 더 깊고 습하게 변합니다. 한마디로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그만 부위에서 시작된 염증이 복막염이나 피부 괴사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봤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저는 하루에 한 번 샤워 후 면봉에 식염수나 따뜻한 물을 적셔서 배꼽 안을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절대 세게 쑤시지 마세요. 그리고 배꼽 주변 피부까지 깨끗이 말려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땀이 많은 날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지 않으면 금방 붉게 트고 염증이 생깁니다. 몸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것도 대부분 이 배꼽 관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찮게 보일 수 있는 부위지만 이 작은 관리가 몸의 순환과 내장 기능까지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제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사실 귀 뒤, 배꼽, 이처럼 평소에 잘 안 보이고 안 닿고 안 씻는 곳일수록 노화는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후배 의사들한테도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서 가장 약한 곳이 가장 먼저 노화와 병을 알려준다. 이제 두 부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꼭 관리하는 세 번째 부위입니다. 조금 더 놀라실 수 있어요. 제가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꼭 관리하는 부위인데요. 이건 말씀드리면 아마 설마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발가락 사이, 특히 새끼발가락과 넷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어떤가요? 조금 의외였죠? 하지만요, 이곳이 면역력 저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당뇨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중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거나 갈라지거나 무좀균이 파고들어 발톱부터 피부까지 감염된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령자에겐 이 조그마한 틈새 감염이 전신 염증 반응 심하면 폐혈증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 환자 중 한 분이 오른발 새끼발가락 사이에 생긴 상처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결국 종아리까지 썩는 괴사성 염증으로 이어졌던 적도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죠. 설마 발가락 사이가 나를 쓰러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셨다면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샤워 후 꼭 발가락 사이까지 부드럽게 씻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완전히 말리는 것입니다. 저는 수건을 접어 발가락 사이사이를 꾹 눌러가며 말려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티트리 오일 같은 천연 항균 오일로 살짝 닦아주죠. 이거 하나로 무좀, 냄새, 감염 전부 예방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하면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왜냐고요? 발바닥과 발가락은 자율신경과 연결된 중요한 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가 상쾌하고 깨끗해야 우리 몸 전체가 편안함을 느끼고 숙면 모드로 전환되죠.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오늘 하루 나를 잘 버텨준 이 발에게도 감사의 시간을 주자는 마음으로 이 작은 부위를 돌봐줍니다. 이 습관 하나가 91세의 제가 오늘도 오전 회진, 점심 진료, 저녁 독서까지 거뜬하게 해내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부위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건강과 치매 예방에 결정적인 부위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눈보다 먼저 뇌가 늙습니다. 그 부위는 바로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위는 심장과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 부위는 바로 혀 아래와 목 안쪽,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안 청결, 특히 혀 밑바닥과 편도 주위입니다. 아니, 입속이요?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씹고 침을 삼키고 말을 하며 숨을 쉬는 이 작은 구강 속은 하루에도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드나드는 면역의 최전선입니다. 특히 혀 아래는 침샘이 위치한 부위로 여기에서 염증이 시작되면 뇌혈관으로 바로 연결될 위험이 커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입속 세균이 뇌로 올라가 치매와 관련된 단백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구강 청결이 좋지 않으면 심장 내막염, 고혈압, 동맥경화와도 연결된다는 사실, 이제는 의학계에선 상식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따뜻한 물로 입안을 헹굽니다. 그리고 혀를 살살 밀어가며 닦아내고 혀 아래를 손가락으로 살짝 마사지합니다. 침샘을 자극해서 침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이게 저만의 건강 루틴입니다. 또 하나, 편도 주변에 염증이 잦은 분들은 가글이나 소금물로 자극을 줄이고 잠들기 전엔 꼭 입안을 헹궈주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입이 청결해지면 호흡이 깊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수면의 질까지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매일 숨 쉬고 먹고 말하는 그 시작이 바로 입이니까요. 그리고 말이죠. 91세의 저는 아직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제 어떤 책을 읽었는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매일 작은 습관으로 내 몸의 통로를 깨끗이 비워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40년 넘게 진료하면서도 매일 제 몸을 관리하며 직접 지켜낸 건강 비밀 부위 4곳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귀 뒤쪽, 배꼽 주변, 발가락 사이, 그리고 입안과 혀 밑. 어떤가요? 하나하나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4부위, 혹시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으신가요? 첫째, 귀 뒤쪽. 둘째, 배꼽 안과 주변 피부. 셋째, 발가락 사이, 특히 새끼발가락과 넷째 발가락. 넷째, 혀 밑과 입안.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무심하게 지나치는 부위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이 부위들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 면역, 뇌 기능, 심혈관 건강까지 연결되는 몸의 경계선이자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걸 매일 어떻게 실천하나요? 그 질문을 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매일 5분 루틴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입을 헹구고 혀 밑을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 줍니다. 샤워할 때는 귀 뒤쪽을 손끝으로 문지르고 배꼽 안은 부드러운 면봉이나 손수건으로 닦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 사이를 씻은 뒤 수건으로 꾹 눌러가며 말려주세요. 이 루틴 다 해도 정말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내 건강을 5년, 10년 더 지켜줄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료한 환자 중 78세 이모 씨가 계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땐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어요. 입냄새, 가려움, 발 뒤꿈치 각질,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겪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이 4가지 부위를 매일 관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분은 하루 5분 루틴을 정말 성실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그분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요,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개운해졌어요. 몸에서 냄새도 안 나고 걷는 것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제가 감동받았던 건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뭘 새로 한 것도 없고 약을 바꾼 것도 없는데 그냥 잘 씻기만 했어요. 근데 몸이 다시 살아나요. 그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복잡한 건강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을 내 손으로 돌보는 기본이라는 것.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선생님, 저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려 하는데,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체력도 달라요.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입니다. 누구에게나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씻는 데만도 체력이 드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땐 물수건이나 무자극 클렌징 티슈를 이용해 귀 뒤, 배꼽, 발가락 사이를 한 번씩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힘들게 샤워할 필요 없습니다. 60대 분들이라면 매일 샤워할 때 이 4군데를 체크리스트처럼 점검해 보세요. 귀 뒤 문질렀나? 배꼽 안 닦았나? 발가락 사이 물기가 남지 않았나? 그리고 양치 후 혀 밑 한번, 물로 입안을 한번 돌려주는 것까지 마치면 완벽한 5분 루틴이 됩니다. 50대 이하 분들, 특히 바쁜 직장인, 주부, 활동량 많은 분들은 오히려 더 해야 합니다. 지금 관리하는 것이 20, 30년 후 건강 자산을 결정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57세의 여성 환자 한 분은 잦은 피로, 혀의 백태, 구강염증 때문에 무려 2년간 약을 끊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분께 이 루틴을 추천했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2달 후 혀는 맑아지고 구강 내 염증이 사라졌고 무려 8개월 넘게 약을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전 그냥 제 몸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뿐인데 몸이 다시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보약이나 운동기구, 병원 처방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의 작은 구석들에 관심을 주는 것,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건강이 무너지는 첫 번째 지점이기도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나는 너무 게을러서 꾸준히 못할 것 같은데. 진짜 이거로 건강이 달라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제일 빠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이미 건강한 변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귀 뒤를 매일 닦으면 염증과 냄새가 사라집니다. 배꼽을 닦으면 복부 장기와 순환이 안정됩니다. 발가락 사이를 말리면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입안을 헹구고 혀 밑을 관리하면 뇌가 맑아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하고 하루 한 번이면 바뀝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요. 양손도 힘이 없고 자꾸 깜빡깜빡해서 잊어버려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럴 땐 포스트잇을 욕실 거울에 붙여보세요. 오늘도 5분 내 몸 돌보기. 이 한 문장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해지면 내 가족이 안심할 수 있다는 것.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건강하면 우리 아이들이 날 걱정 안 해요. 내가 잘 있으면 손주들도 나를 오래 기억해 줄 거예요. 맞습니다. 건강은 내 몸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닦는 시간은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단 5분 내 몸의 네 곳을 다시 돌봐주세요. 그게 5년, 10년 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작은 건강 습관을 어떻게 우리 가족의 일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하루 5분 가족 건강 체크 타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전 5분 혹은 저녁 식사 후 5분이면 좋습니다. 엄마, 귀 뒤 닦으셨어요? 아빠, 오늘 발가락 사이도 말리셨죠? 할머니, 혀 밑 문질렀어요? 이렇게 서로 챙기다 보면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건강을 챙기게 됩니다. 실제로 제 손녀는 이제 9살인데요. 요즘엔 저보다 먼저 할아버지 혀 밑 했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질문이 할아버지를 더 오래 살게 하는 약이란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내용은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형제, 자녀 중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보면 건강 관리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서로 잊지 않게 도와주고 같이 웃으며 오늘도 5분 했네 하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어제는 혀 밑이 좀 따끔했어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연결됩니다. 제가 91의 나이에도 환자를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이유, 그건 의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 때문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누군가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작을 함께한 이 시간이 분명히 당신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평생 진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말을 하신 분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등산도 다니고 손주도 돌보던 74세 어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입안 염증과 발톱 통증, 귀의 가려움과
배꼽 주변 염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끝에 갑작스러운 전신 염증 반응으로 한 달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몸은 겨우 회복했지만 그분은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조용히 그러셨습니다. 그저 잘 씻는 습관만 들였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요. 저는 그날 이후로 진료를 볼 때마다 꼭 이 4가지 부위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처음엔 그런 게 중요해요? 하고 웃지만 3달 후엔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하게 몸이 가벼워졌어요. 피곤이 덜 쌓이고 정신이 맑아졌어요. 샤워가 그냥 씻는 게 아니라 건강을 되찾는 의식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건강이란 건 크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무관심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은 오늘 하루 괜찮겠지라고 넘긴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루틴 하나가 병원 침대 대신 공원 벤치에서 손주와 웃게 만들 수 있고 주사바늘 대신 가족 식탁에서 따뜻한 밥을 먹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끝난 뒤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입을 헹구고 거울 앞에서 귀 뒤를 한번 문질러 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한 미래로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건 당신이 지금 스스로를 돌보는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몸의 작은 신호들을 자주 놓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뒤늦게야 아프다는 말을 듣곤 하죠.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91세입니다. 매일 환자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걸으며 삶의 끝이 아니라 다음 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건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나 값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내 몸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변화가 되었고 당신 마음 어딘가를 두드렸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급백세지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어르신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저녁 습관, 그리고 기억력과 관절 건강을 동시에 잡는 아주 쉬운 루틴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친구에게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혜롭게 100세까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응급백세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